네, 여러분의 고민 좀 더 꼼꼼하게 상담해드리는 클리닉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사연 도착했는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742-21번지 다세대 주택 대지 면적 46제곱미터를 2015년 8월 2억 7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현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이고 전세 임대는 1억 원에 주고 있는데요. 뉴타운 재개발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우선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2015년 8월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올랐나요? 글쎄, 제가 시세는 조금 오른 것 같은데, 네. 현 시세는 확실한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재개발을 보고 매수를 하셨으니까 전망부터 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늘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뉴타운 재개발 지구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조금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지금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때문에 제가 한번 용어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뭐 지금 시청자분이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투자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뉴타운이 있고 뭐 재개발, 뉴타운 재개발. 이 뉴타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재정비 촉진지구로 이제 이름이 거의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뉴타운이라는 것은 전체 하나의 큰 개발을 전체를 하기 위한 큰 섹터를 말하는 거예요. 큰 이 뉴타운 촉진지구를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조그맣게 이름들이 구역들이 나눠져요. 이렇게 구역들로 막 나눠지는데, 이 구역은 만약에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은 재건축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반 시설이 굉장히 불량한 것은 재개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존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하나의 큰 지구를 뉴타운 지구라고 하고, 그 안에서 개발되는 것들은 사실 방식이 다 달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단독주택 재건축, 우리가 뭐 그 반포라든지, 이 반포가 아니라 방배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가면 현재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득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뉴타운 지구 안에 개발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 다르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갖고 계신 것은 이 애호개역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애호개역 근처에 지금 아파트가 다 재개발이 돼 있는 그 사이에 일부 지금 주택가로 남아 있는 곳이네요. 네네. 뭐 개발이 확정이 돼 있는가요, 지금? 글쎄, 그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제가 미리 보니까 현재 지금 갖고 계신 742-21번지에 대한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인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행위 제한과 도시 계획들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봤더니 뭐 특별한 개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현재요? 예, 현재 구역 지정,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되는 최초 단계가 구역 지정이거든요. 네. 근데 구역 지정은 되어 있지가 않고 계획만 있는 것 같아요. 계획. 여기서 또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도시 기본 계획은 사실 예정이에요, 예정. 우리가 이거는 지방 땅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기본 계획으로 놓는 것은 예정이고요. 구역 지정 또는 개발 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이 관리 계획이라 그래요. 관리 계획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확정을 짓는 관리 계획에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확정 짓는 것을 관리 계획이라 그러는데, 재개발에 있어서 또는 재건축에 있어서는 구역 지정이 이 관리 계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이 계획 때문에 사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관리 계획, 구역 지정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관리 계획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구역 지정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지도를 조금 크게 보시면 여기도 구역으로 예정이 돼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예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예정이 우리가 확실시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개발 정비 구역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구역 지정을 이제 우리가 계획하면서 지정을 할 때까지 노후도를 만족을 시키고 있어야 돼요. 노후도를. 노후도를 만족시키고 있으려면은 이 지역에 대한 신축이 계속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신축이 계속 뭐 우죽순 생긴다고 하면은 예정이었지만은 확정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에 있어서는 노후도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는 내용 연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30년이 다 넘어야 된다. 근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노후도가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일부에 대한 노후도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일단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후도 자체가 유지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마 시청자분이 한번 지역 한번 가서 훑어보시고요. 네. 신축이 많이 발생을 해 있다고 하면 또는 여기에 인허가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신축이 생기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으로서 노후도가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은 마포구 자체는 웬만하면은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특히나 이 마포 대로변 일대 있죠. 네. 우리가 대로변 일대들은 굉장히 지금 개발이 많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마포대로인데 이쪽이 우리가 영동대로에 있어서도 요번에 그 대규모 개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뭐 코엑스 쪽에 있는 지하 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또 그리고 그 김포공항 대로를 보면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송파 대로를 보면은 또 문정 도시개발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로변 도심 내에서의 간선도로를 역할을 하는 이 대로변의 주변은 대부분이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편인데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노후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후가 많이 됐거든요. 노후도는 많이 됐는데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두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이제 개발이 돼 있는 곳이지만은 네. 여하튼 간에 이런 땅들 밑에 땅들 보면은 우리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지 않아도 되게 노후도가 진행될 것처럼 보이죠. 네네. 근데 위에 땅들은 좀 필지도 크고 도로 여건이 괜찮은 편이잖아요. 이런 데들은 신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밑에는 도로 여건도 별로이고 뭐 이런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들이 많다 보면 개발하기 굉장히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재개발 구역으로서 지정이 되겠죠. 하지만 마포는 조금 다른 게 만약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이면요. 예를 들어 월세가 가장 잘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일단은 짓게 계속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신축이 되지 않아서 그냥 노후도가 계속 진행되는 지역들이 일례로 있어요. 어떤 데냐면은 우리가 그 마포 이 공덕 제1재건축 지역 보시면은요. 굉장히 여건이 좋거든요. 도로 여건이 좋은데 이 자체적으로 월세가 많이 나오고 좀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얘네들은 지으라고 냅뒀었는데도 짓지 못하면서 안 지으면서 노후도가 충족돼서 지금 시공사까지 다 선정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일단 신축이 좀 듬성듬성 생기다 그러면 그 지역은 조금은 조심은 해야 돼요. 많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생기는 거는 노후도라는 것은 우리가 60%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도 60%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만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주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렸으니까 일단 말씀해드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재개발 호재가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매수를 했다가 뭐 기다림이 길어지거나 아주 계획이 해제되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뭐 서울에서 재개발 전망을 보고 지금 들어가기 괜찮은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마포권 다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포권, 네. 특히 그 마포대로 쪽 다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노후도가 진행될 수 있는 곳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노후도가 진행되려면은 토지의 모양이 굉장히 열악해야 되는데 뭐 마포 쪽에 있어서는 도화동 일대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광진구 쪽에 뭐 자양동 일대, 자양 2동 말고 자양 그 4동 쪽에 한번 토지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냥 시청자분들 간단하게 어디가 재개발 앞으로 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자양 2동과 4동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자양 2동은 안 되는 곳의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고 자양 4동은 뭐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토지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철거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나머지 어떤 외곽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런 방법들을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 서울 자체 내에서는 어차피 그린벨트를 해제할 뭐 어떤 나대지성의 토지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노후도가 진행되는 곳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나중에 향후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의 형태들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예로 그냥 자양 2동과 한번 4동을 비교해 보셔서 이 정도면 개발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노후도가 유지될 수 있을 만한 지역, 말씀해주신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 상담 진행해 봤고요. 지금 생방송 보고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0266-0123, 123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종로구 성중관로 6길 6에 성균관로 다세 주택. 6길? 예. 예, 이후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종로구 네. 성중관로 6길 6, 네, 영륜 2가 113번지. 예. 여기가 다세대인가요? 예. 네, 거주도 하는 곳인가요? 예, 여기 거주하고 거주하는데요. 예, 이제 여기는 이거 한 지가 한 15년 돼서 예. 이제 저 매매를 해가지고 딴 데로 가고 재투자 싶으시군요. 해볼까 하는데 예,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다. 하나 팀장님한테 상담 조언을 들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예, 해외여행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일단 전망이 어떤지부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자, 대학교 앞이잖아요. 예, 지금 대학교 애들 위주로 세를 주는 집을 갖고 계십니까? 예, 예, 예. 월세 잘 나올 것 같은데 걱정이 예, 스럽습니다. 원수는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연세는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실례지만. 지금 68세요, 49년생. 그래요? 예. 이 월세 얼마 정도 나오죠? 한 달에 한 500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토지는요? 대지가 몇 평이죠? 33평. 예? 대지가 33평. 대지 33평에 500만 원 나와요? 대지 33평이 건평이 137평인가 되거든요. 이거 시청자님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거 더 못 파실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어떤 월세 받는데 더 치중을 하셔야 될 연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학교 앞에 예. 이런 대학생 위주로 하는 주택들은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걸로 판단이 돼요. 우리가 지금 양극화 많이 들어보셨죠? 예. 대학교도 양극화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지방대는 다 안 되고 있고 서울에 있는 쪽으로 다 이제 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간에 뭐 인구가 줄어지는 과정에 서울 인구도 줄어들고 만약에 지방 애들도 줄어든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에 지방에 있는 애들이 서울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예. 예. 대학교라는 기숙사의 한계성을 갖고 있고 서울에서 모자랐던 인원들이 지방에서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대학교를 채워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들의 지금 인구 구성을 보면 지방 애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주택들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토지의 모양, 이런 위치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성균관대 바로 앞에 성균관대가 또 특히 또 지방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대학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이 일단은 정문에서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예. 대학교 정문에 가까운 이런 대학교 그 지금 대학생을 위한 임대 상품은요. 오히려 노후 때 구입을 하셔야 될 상품이지 팔아야 될 상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딴 데로 땅을 바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다른 거에서요 지금 예. 요만한 면적에 이만한 수익이 창출되기도 힘들 것 같고 매각을 하시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매각을 하면 지금 15, 10 한 그쪽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20억 갖고 한쪽. 또 거래세 내고 또 취득세 내시고 이 정도 수익 얻기 힘드세요. 시청자분이 갖고 계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의견 드릴게요. 계속해서 의견을 여쭤봐도 또 좋다는 얘기를 지금 전문가께서 하고 계시니까 잘 선택하시고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기 장이 사구역 그 전망 좀. 장위 사구역이요? 예, 예. 네, 여기 뭐 조합원이신가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주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장위 사구역 지금 보유 중이신데, 자,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대표님과 이야기 바로 나눠볼게요. 인사 예, 예.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신규 주택 분양 현장들 가보면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문전성시잖아요, 완전히. 예, 예. 예,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그 토지가 굉장히 잘 늘어난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지금 농지를 대부분 대지화 시켜주면서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뭐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 주위가 개발이 되고 그래서 맨 땅들에 대한 건물들이 막 들어오는 게 이런 지방 도시의 개념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토지가 없어요. 아예 그냥 다 꽉 차 있는 도시라고 보면 돼요. 서울시는. 예. 그래서 장이 4구역처럼 어디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소유자들의 의견을 75% 4분의 3 합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 뜻은 뭐냐면은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의 토지들이 모자라는 거고 예.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된다 그래도 하더라도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거고 더딘다라는 뜻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런 뭐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희소성으로서는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 그것도 또 뉴타운의 강북 쪽에 있어서는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지역들은 계속 좋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뭐 주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인뉴타운 옆에 있는 지금 이 광운대 역사가 이제 또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고질적으로 어떤 업무 지역이 모자랐던 부분들에 대한 충족도 충분히 될 것 같고 뭐 위에 경전철 지나갈 것 같고 지나가는 게 계획이 되어 있고 장인뉴타운이 거의 뭐 어느 정도 일부가 해제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6구역부터 5구역 지금 어느 정도 다 지금 완성도 이제 장인뉴타운의 오른쪽 편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른쪽 개발되는 쪽이 오히려 광운대 역사 개발되는 쪽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더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바로 위에 뭐 월계역 아주 단일 단지로서 이 월계 아이파크 요번에 그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예, 예.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장인뉴타운 쪽에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월계 아이파크 이쪽보다 인덕 아이파크라고 해서만 분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네. 갖고 계셔야죠, 보유, 그렇죠? 계속 보유하면 입주 때까지. 네? 입주 때까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보면은요. 지금 이 재개발 2주 전에 재개발을 2주와 2주 전으로 나누는데 예, 예. 2주를 하면서 2주 전까지는요. 약간 기로에 서 있으니까 좀 고민도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뭐 그런데 2주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우리가 혹시 동호서 추천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직 평수만 26평만 받았어요. 이제 관리 처분의 단계네요. 그죠? 관리 처분 인가에 아니요, 지금 이주하고 있어요. 예, 관리 처분 층수는 받았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주만 하고 있어요. 동호수는요? 동호수는 아직 안 받았어요. 동호수 추첨은 안 하고 예, 예. 그리고 분양 신청만 지금 해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26평.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몇 층이 될까 이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층수가 당첨이 되는 순간, 호수가 당첨되는 순간 나의 권리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권리가 확정되는 거라 이때 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예. 근데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권리가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리스크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래서 이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도전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요 상태는 사실 그냥 대기 상태예요. 그냥. 아, 아파트 분양을 한 다음에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형성이 되든지 또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겠죠. 대기 상태가 되고 입주되는 시기에 안정적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든요. 아,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전적인 투자자보다 안정적인 투자자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이때 더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아, 예,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 네, 예, 이렇게 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신청하신 분들 만나볼게요. 네, 스피드 상담 빨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 1차 아파트 171제곱미터 현 시세 17억 원인데요. 매도하고 잠원동의 아크로 리버뷰 115제곱미터를 20억 원대에 사도 될까요? 보내주셨네요. 평수는 줄어드는데 매매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 잠원동 쪽 이제 그 롯데캐슬 쪽보다 아크로 리버뷰 쪽에 있는 쪽이 좀 더 대규모로 개발되는 단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바로 네. 옆에 또 구반포도 있고 그리고 한강변에 신규 아파트이고 그리고 가격 자체가 17억 원이 평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크로 리버뷰를 아마 역전하기는 힘든 입지와 어떤 내용 연수 그러니까는 어떤 신축에 대한 그 기간들 이런 것들을 네. 놓고 봤을 때 면적은 좁지만 아크로 리버뷰가 오히려 가격대는 저 이상의 가격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어떤 자기 만족도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적은 평수에서도 네. 뭐 옮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다음 스피드 상담 보겠습니다. 직장은 가락역 인근이고 딸이 6살이라 학군도 괜찮은 지역 찾고 있는데요. 송파구 문정동 주변 신축 다세대 주택 지인이 추천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보유자금 2억 원에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영동 대로변, 송파 대로변, 그리고 마포 대로변, 네. 그리고 공항 대로변 이런 데들 우리 대로변을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영동 대로변의 다세대 주택 지금 지분당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네. 거래된 게 평당 1억 1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아. 예,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문정 도시개발지구 송파 대로변에 지금 있는 그 어떤 다세대 주택들도 굉장히 지금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변에 있어서 위치랑 또는 학교에 대한 접근성들도 또 좋고요. 직장과 가까운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해갖고 대로변 인근에 있다라면은 매입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재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무료 강연에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개발이 확정돼 있는 곳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근데 개발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곳이 확정되는 경우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동대로에 1억 1천에 매각된 거는 제가 작년에 알아봤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평당이요? 2.5배 정도 오른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확정돼 있는 곳에서는 그 큰 돈을 벌지는 못하고 사실은 그 예정돼 있는 곳에서 우리가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역전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좀 자기가 돈이 많아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확정된 데서 우리가 그냥 그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역전이 필요하신 분들 좀 제발 좀 꿈을 대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역전할 수 있는 지역들을 몇 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서 도움 받아가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투자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기억하셔서 무료 강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가능한 소액 투자 지역 분석이란 주제고요. 세종국토개발 강의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이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전은성 대표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026676-012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0123번으로 지금 함께 하시면 되고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네, 제가 영종 하늘도시 프로지오 자이를 네, 분양권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다주택자라서 아, 다른 주택을 매도하는 거를 시기를 놓쳤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분양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상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외에 또 몇 개의 주택을 더 가지고 계신지요? 너무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예. 네, 한 채가 서울에 있는 건 좀 많이 올랐는데 네. 김포 쪽에 있는 거는 옛날 주택이라서 다들 한 아주 십몇 오래됐군요. 년씩 됐거든요. 예, 예. 서울에 한 채, 김포에 한 채 있고 이렇게 또 분양권이 네. 있으셔서 고민인데 자, 네.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분양권을 갖고 계시는데 영종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곳 중에 두 군데를 이제 우리가 꼽으라면은 운서역 쪽이랑 이제 미단시티 두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지금 조금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인가요? 한번 토지를 한번 이제 우리 단독주택지를 한번 분양을 해갖고 가격이 좀 오른 거 외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운서역 쪽이 가장 뜨거운데 이쪽에 그 아파트들이 지금 평당 1,000만 원 정도 내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몇 평이라 그랬죠? 지금 25평이에요. 64제곱미터. 25평, 네. 64제곱미터? 네. 전용이 59제곱미터 아닙니까? 50. 예, 전용. 예. 전용 59제곱미터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에 분양받으셨습니까?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이 지금 언제 네. 분양받으신 거죠? 작년에 받았는데 지금 11월 달에 전매 제한이 풀려요. 11월 전매 제한. 이거 예, 피 예. 풀이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없어요. 지금 분위기 없으면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지금 동호수랑 이제 층이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영종도에 제가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예. 그래서 영종도에 직장 때문에 왔으니까 어차피 전세 주니까 그냥 분양 받아서 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그냥 생각하고 거주하는 건 괜찮은데요. 있는데. 네.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지금 현재 가격 안 오르는 건 좀 문제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그러면은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은 보유할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엔 전세를 사시고 네. 다른 데를 사서 거기에 전세를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주택의 보유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아,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안 오르는 네. 거 뻔히 지금 호황기 시장에서도 경험을 했는데 네. 이런 호황 시장에서도 가격이 안 올랐는데 만약에 불황이 온다라면은 굉장히 리스키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는 미분양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뭐 아무 집이나 전망이 좋잖아요. 네. 이거 동호수에 의미가 없어요, 별로. 아, 그렇죠. 꽉 막힌 데서 내 집은 뚫렸다 이러면 동호수에 의미가 있지만은 네. 전망이 좋은 집이 천지입니다, 천지 여기는. 네, 맞아요. 그 로얄층, 로얄 호수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뭐 좋은 거 됐다고 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어차피 프리미엄도 안 네. 붙는 거 매각하십시오. 예. 네, 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양천구 목동 아파트가 네.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동 갭 아파트요? 예, 갭 투자하고 싶어서. 아, 지금 아직 매수 고민 중이신 거죠?
예, 여기 지방입니다. 목동이 아파트가 참 많은데 몇 단지를 보셨나요? 예, 9단지, 10단지 봤습니다. 9단지, 10단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목동은 많이들 좀 살펴보시는 지역이고 또 많이 오르기도 했죠. 일단 저의 지도는 좀 멈춰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님과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80년대 아파트는 뭐 갭 투자라는 말을 쓰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갭이라는 것은 그런가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 간극이 좁아서 그 사이에 대해서 전세 금액이 만약에 올라갈 경우 매매가를 상회하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갭 투자의 개념이고 여기에 대한 개념은 갭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가치에 대한 개념이죠, 그렇죠? 지방이라 그러셨습니까? 네, 여기 울산입니다. 뭐 한 3, 4억 정도가 갭이라면은 울산에서 굉장히 부자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네. 장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조금 더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려보면은요, 양천구라는 지리적인 입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목동이 가장 학군이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강서 도시개발지구 이 마곡지구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지금 가격이 비싸거든요.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직장인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목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마곡지구의 자체의 어떤 수요들이 마곡지구의 자체에 대한 그 직장 수요들이요. 이 강서 쪽에서 밀집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학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 목동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전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 가격을 유지했지만 마곡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여파를 받을 수 있는 좀 더 크게 본다면은 마곡에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5호선, 9호선으로 놓고 봤을 때 5호선 쪽에 가까운 이 목동 쪽 인근에 있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한 번 이런 단기적인 영향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여의도가 이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여의도의 수요들이 또 한 번 목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현재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책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입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큰 아파트에 대한 그룹군을 형성하고 있는 목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니 해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것이 서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투자를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네,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더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살펴보시고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기 투자 목적으로요. 네. 노원구 월계동의 광운대에 그 근처에 있는 SK뷰 아파트를 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네, 여쭤보려고요. 광운대역에서 조금은 떨어진 것 같은데 꿈의 숲 SK뷰 네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면적은 어느 정도 보셨어요? 25평이요. 25평 소형으로 보셨고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아까 이 방송 계속 보시고 전화하신 건가요? 네,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 지금 팬이에요. 장인뉴타운, 예, 감사합니다. 장인뉴타운 말씀드렸던 거랑 중복이 돼요. 아니요, 그 옆이 되겠죠. 꿈의 숲 SK뷰요. 중복이 됩니다. 그냥 장인뉴타운 개발되면 옆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좋아지겠죠. 그렇죠? 아, 우리가 막 그런가요? 잠실중공 5단지가 막 올라가면 옆에 장미 아파트 같이 따라 올라가 주잖아요. 네. 예,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작년에 지역 좀 호재는 아까랑 신기했더라고요. 말씀드린 거랑 겹치고요. 예. 그래도 메인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좀 네. 메인으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아, 예, 그래요? 여유가 조금 계시다면 네네. 메인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 인근에서 메인은 장인뉴타운 쪽이거든요. 아, 예, 장인뉴타운이에요. 예,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옆에가
좋아지면 꼭 바로 옆에 꼭 사시는 분들. 직접 안 들어가시고 저 그 심정을 그 제일 좋은 데를 살 수 있는데 네네. 돈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으면 원래 옆에 사는 게 맞는데 네. 돈이 있는데 희한하게 옆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럼 그 광운대 거기가 이제 발전되니까 그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네. 그 중에 메인은 조금 한 블럭이 넘어서더라도 장인뉴타운이 더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여유가 되시면은 장인뉴타운 하시고요. 네네. 조금 안 되면 SK로 가도 무방합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일단은 더 좋은 쪽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교를 해보고 지금 문의 주신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하셨으니까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봤고요. 이어서 스피드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빠른 답변 드리는 스피드 상담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볼까요? 광진구 자양동 현대홈타운 7차 아파트 99제곱미터 거주 중입니다. 전망이 어떤지 파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자양동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대홈타운은 어떻습니까? 그냥 거주 중이라면은 예.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고 거주 중이고 오래 거주하셨으면 그냥 계셔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광진구 자체 내에서 이 광진구 자체 내에서는 광장동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학군이 좋은 쪽이고요. 네. 학군이 좋다라는 뜻은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떨어지는 성질을 잘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뭐 주변에 대한 특별한 또 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근에 대한 성수동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잠실 쪽 그 영동대로 쪽 또는 송파대로 쪽의 접근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특별하지 않다라면은 그냥 네. 갖고 계셔도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